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사실 이렇게 인트로를 2번 찍었는데도 호응해준 우리 2학년 4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철학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과학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과학 질문과 경제 질문, 기술 질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렵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지문에서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계산하게끔 만드는 그런 지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계산식을 도출할 수 있으면은 그걸 바로 문제에다 적용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하고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거에 대한 지문인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실제로 가지고 거리 지수를 구한다거나 진짜 다양한 그 수치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경우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한번 저하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 크기, 온도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아주 몽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조그마한 이 분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별의 밝기가 뭐와 어떤 거에 영향을 이렇게 준다고요? 거리, 크기, 온도 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거리, 크기, 온도. 자, 이거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에서 관측되는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란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실제로 어떤 밝기를 가지는가? 우리가 지금 어느 별에 있어요? 네, 지구에 있죠. 네,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우리가 무슨 등급이라고 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등급이라고 해서 겉보기 등급.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천문학자 히파르코스, 고대라고 하면 꽤 옛날 사람이죠. 이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에 따라 가장 밝은 1등급부터 가장 어두운 6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1856년에 포그스는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약 100배 밝고 한 등급 간의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1등급이 밝아요? 2등급이 밝아요? 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밝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 간에 몇 점 5배? 2.5배.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1등급과 3등급 간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2.5배 한 거에 또 2.5배를 해야 되겠죠? 3등급보다 1등급이 2.5배의 몇 승 정도? 2승 정도 밝아요. 그러면은 1등급하고 6등급에 비해서 1등급은 몇 배 밝을까? 약 100배 밝다고 했는데 그럼 2.5의 5승이 약 100배 정도 나와야겠네요? 선생님이 2.5를 가지고 계속 곱해보니까 97.2 몇몇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약 100배 밝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등급 간에는 거의 2.5배 차이 난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등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밝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러한 등급 체계는 만원경이나 관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개편되었어요. 맨눈으로 관측 가능했던 1에서 6등급의 범위를 벗어나 그 값이 확장되었는데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1보다 더 작은 수로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망원경이 발달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1등급보다 2.5배 밝은 별은 몇 등급이지? 0등급이 있고 0등급보다 또 2.5배 밝은 별은 마이너스 1등급까지 이렇게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됐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별의 겉보기 밝기는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 과학자들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복사 플럭스라고 정의하였다. 자, 복사 플럭스 동그라미하고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의 양이래요. 즉 광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조금 해보자.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 단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더 좋아요. 단위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일정한 면적에 똑같은 환경에서 빛을 받았을 때에 어느 정도의 빛의 양이 들어왔느냐가 바로 복사 플럭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문장에서 단위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시간 같은 면적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이 복사 플럭스가 클수록 별이 더 밝게 관측된다. 그러나 별의 복사 플럭스 값은 빛에 도달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관계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게. 반비례와 비례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반비례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올라가면 다른 건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야 돼요. 비례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게 비례 반비례 관계인데 이걸 식으로 도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자.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별의 복사 플럭스 값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대요, 반비례한대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죠. 이 반비례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곱하기를 해주면 우리가 보통 비례라고 하는데, 이 곱하기를 해당하는 녀석을 분모에다가 넣어주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분모에다가 넣어주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경제할 때도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요. 반비례한다라고 할 때는 분모에다가 넣어줘라.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대상이 커질수록 얘는 더 작아질 수 있더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비례하는 게 있냐? 별의 복사 플러스 값은 빛에 도달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별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연히 그 별은 더 어둡게 보인다. 이처럼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난다. 별의 실제 밝기는 우리가 지구에서 본 건 겉보기 등급이라고 했는데, 자, 절대 등급은 아이고 이거 너무 몽땅이네. 별의 실제 밝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분필 없냐? 여기 조금만 분필 하나 더 있구나. 잠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 이거 지금 유튜브에다 올릴 건데 이상한 발음으로 나오면은 이거 잘릴 수 있는데 큰일 났네. 자, 사실은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뿐만 아니라 사실 비문학 지문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 우리가 어떤 시대를 100년 주기로 나타내는 거를 센츄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센츄리를 우리가 세기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비문학 연구를 한번 해봤거든요.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비문학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기가 무슨 세기인 줄 알아요? 20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자,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보통 평소에 욕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사람이 욕을 질러줘야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할 때는 굉장히 선생님 찰지게 발음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게 나올 때면은. 근데 저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유튜브에 넣을 거라 가지고 이 잘못해서 잘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한번 찰지게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10파섹 되어 있는데 이 10파섹이 몇 광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2.6광년.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거리 지수 나올 텐데 거리가 10파섹인지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은 바로 몇 광년이다? 32.6광년을 머릿속에 기준으로 같이 두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바로 옆에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별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 별의 실제 밝기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자. 우리 지구에서 10파섹 거리에 있는 별이 있다고 쳐봐. 그럼 그 별의 절대 등급은 겉보기 등급하고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지구에서 10파섹 거리에 있는 거기에서 관찰한다라고 했는데 관찰한 등급이라고 했는데 그럼 겉보기 등급하고 같겠지. 절대 등급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볼게요. 자,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된다. 근데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우리가 보통 반지름 표시할 때 R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자, 광도 구하는 방법 나왔어요. 여러분들 광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별의 반지름이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곱하기 해주면 돼요. 분모를 안 넘겨도 돼요.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별의 뭐의 4제곱과 그 비례한다고? 표면 온도의 4제곱과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표면 온도 맞죠? 자, 그래서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의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적은 반지름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도가 높을수록 밝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식이 이렇게 3가지나 갖추어졌는데 그럼 또 다른 식이 또 갖추어지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과학자들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기다가 줄 그을게. 자,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를 이용하여 별의 거리를 판단한다. 별까지의 거리를 판단한다. 자, 그럼 거리 지수 한번 볼게요. 거리 지수는 뭐라고? 겉보기 등급에서 뭘 뺐어? 절대 등급을 뺐어.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겉보기 등급은 3이야. 근데 절대 등급은 1이다. 그럼 거리 지수는 몇이지? 2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3에서 1을 뺐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별의 거리가 지수가 0이면 그 별과 지구와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낸다. 왜? 0이라고 한다면은 거리 지수와 겉보기 등급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얘기니까 그 같으면 어떻게 돼요? 몇 광년에 떨어져 있다고? 32.6광년에 떨어져 있고 10파섹이라고.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값이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어떤 별의 거리 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내고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다. 그럼 0보다 작으면 10파섹보다 가깝다. 다른 말로 32.6광년보다 가깝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0인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6이에요. 그럼 거리 지수는 5.6이 되네요. 자, 이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북극성은 10파섹보다 멀리 있으며 실제로 지구에서 133파섹이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자, 별의 밝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면요, 세 번째 문단 끝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자, 끝부분 보면 예를 들어 리겔의 경우 겉보기 등급이 0.1이지만 절대 등급 마이너스 6.8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 별과 관련되어 있는 수치가 제공된 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리겔이 나왔고 또 하나는 북극성이 나왔죠. 얘네들도 기준을 삼아가지고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64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별빛이 도달하는 거리가 3배가 되면 복사 플럭스 값은 9분의 1배가 되겠군. 자, 여러분들, 얘는 광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아까 노란색 어디 갔어? 예, 얘는 복사 플럭스와 관련되어 있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양이 우리가 복사 플럭스라고 했는데, 복사 플럭스와 관련되어 있는 식이잖아요. 지금 노란색은. 그러면은 지금 거리 3배 되면 복사 플럭스의 값은 몇 배가 되죠? 9분의 1배가 돼요. 만약에 거리가 3분의 1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사 플럭스의 값은 9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식이 지문에서 등장했는데 바로 지금 문제의 선택지에 또 나오죠. 일부러 내려고 이런 지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관계식이나 계산식이 지문을 통해서 도출될 것 같으면은 무조건 아, 이거 문제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번, 만환경에 관측된 별 중에서 히파르코스의 등급 범위에 벗어난 것이 있겠군. 있다고 했었죠. 이미 첫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지구에서 32.6광년 떨어져 있겠군. 왜? 10파섹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4번, 어떤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0파섹 미만이면 자, 그 별의 거리가 지수는 0보다 작겠군. 맞죠? 5번 볼게요.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인 별과 겉보기 등급이 1인 별의 밝기는 약 2.5배 차이 나겠군. 지금 여러분들 볼게요. 등급 차이가 몇 차이가 나요? 2 차이가 나면 2.5에 2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65번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는데 5개의 항목이 주어져 있어요. 5개의 항목과 관련된 값이 나와 있고, 근데 이 중에서 뭐 하나 없앨 수 있어요. 뭐 없앨 수 있을까? 거리지수. 왜? 거리지수는 여기 이미 앞에 있는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만 있으면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다음은 가상의 A와 B의 별에 관한 정보이다. 별 B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는 각각 별 A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1로 설정해서 계산한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자. 별 A하고 별 B하고 누가 더 광도가 높을까? 계산 실제로 해보면 되지. 자, 여러분들 여기 광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10분의 1의 제곱은 뭐예요? 100분의 1이지. 근데 10의 4제곱은 뭡니까? 만이잖아요.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배가 되는 거야. 별 A하고 B 중에서 별 B가 A보다 몇 배 밝아요? 약 100배가 밝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 계산식도 그대로 요 문제에서 활용이 됐어요. 1번 볼게요. 선택지 1번. 별 A는 별 B보다 광도값이 더 크다? 아니지. 별 B가 별 A보다 광도값이 더 크고 몇 배가 더 밝은지도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요. 몇 배가 더 밝아요? 100배가 밝고, 그건 어떻게 또 아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게 꼼수가 있는데 절대 등급 보세요. 절대 등급. 별 A하고 별 B 중에서 절대 등급이 지금
몇 등급 차이가 나냐? 5등급 차이가 나는데 별 B가 훨씬 더 그 값이 낮지. 마이너스 6이지. 값이 낮을수록 등급이 낮을수록 어떻게 했다고? 더 밝은 별이라고 얘기를 했고 5개 등급 차이가 나면은 몇 배? 100배라고 한 것도 사실은 지문 속에 있어가지고 그런 꼼수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볼게요. 별 A는 리겔보다 실제로 더 밝은 별이다. 별 A는 리겔보다 실제로라고 한다면 절대 등급을 봐야지. 근데 여러분들 리겔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6.8이래. 그러면 별 A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어때요? 리겔이 훨씬 더 밝은 거죠. 그쵸? 리겔은 실제로 별 B보다도 밝아요. 다른 애하고도 비교해 줄 수 있어요. 여기에 고정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하려고 이렇게 값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별 B는 별 A보다 실제 밝기가 약 100배 밝다. 이거 우리가 계산했지? 맞지?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별 B는 지구에서 133파섹보다 더 가까운 거리가 있다. 133파섹이 자 어디에서 나왔냐? 133파섹이 마지막 문단의 북극성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리 지수가 북극성이 5.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별 B는 거리 지수가 7이니까 133파섹보다 더 멀리 있죠? 그 다음에 5번 별 B는 지구에서 볼 때보다 북극성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 자, 북극성이 지금 지구에서 볼 때는 겉보기 등급이 몇이라고 되어 있지? 2라고 되어 있는데 별 B는 겉보기 등급이 1이니까 더 밝게 보인다. 그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여기에 이렇게 도출되어 있는 이 계산식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 앞에 문제도 그렇고 뒤에 문제도 그렇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문은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인 이유는 이 지문 자체가 별로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계산식도 어떻게 도출해서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가도 보여주기에 되게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지고 와서 선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경제 지문이든 과학 지문이든 기술 지문이든 그렇게 한번 풀어보는 습관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랜지션